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나갔네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요? 제 인생의 속도는 제 나이와 같게 60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유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눈을 감았다가 뜨면 그 사이에 하루가 지나 있으니까 말이죠. 제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는데도 가끔은 시간이 안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털어내고 싶었거든요. 함께 이야기를 하며 서로 위로해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아주 그냥 시집 하나 제대로 가네야. 그럼 저는 반대편 동네에 있는 당신의 시댁 가게인 거야? 아이 귀지에 내 능력도 좋다. 아이, 내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그리고 결혼한 건 사람 집안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연애할 때는 몰랐어. 결혼할 때 되니까 알게 된 거야? 어떻게든 기집해야 됐던 거든 서울로 가면 돼. 부럽네. 남편이 형제 없나? 남동생이나 형이 있었어? 아우, 나도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어. 제 남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 나의 집안은 대대로 주유소를 7개나 하는 집안이었지만 주유소 한 개당 연매출이 억 달러였어. 그런 사업장이 7개면 어마어마하겠지? 물론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할 때 알게 된 거야.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 집안이 그렇게나 형제 없나? 남동생이나 형이 있었어? 아우, 나도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어. 제 남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 나의 집안은 대대로 주유소를 7개나 하는 집안이었지만 주유소 한 개당 연매출이 억 달러였어. 그런 사업장이 7개면 어마어마하겠지? 물론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할 때 알게 된 거야.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 집안이 그렇게나 재력이 있는 집안인 줄은 몰라. 그래도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건지는 몰라도 우리 집도 부족한 집은 아니어서 결혼할 때 어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반대 의견도 없었고요. 결혼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결혼 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시부모님의 문제였다고 말해야 할까요? 더 자세히 파고들면 시아버지의 문제였죠. 어떻게 된 건지 나는 그 집안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속을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참 사람이 그렇게 한결같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이 입속으로 말하는 한결같은 양반. 내 시아버지는 바람기가 그렇게 다분한 분이셨어요. 그 놈의 바람기 때문에 집안에 평화가 없었거든요. 제 나이가 6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결혼할 당시에 저는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시부모를 모시고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말 일절 안 해. 저희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어쨌든 시집에서 신혼살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우리 집에서 못 보던 것들을 시집가서 다 봤죠. 꼬박꼬박 말이야. 하여간의 근본은 못 속인다. 나의 집남자랑 서방질에서 애 사질러 놓은 년 하는 꼬락서니가 딱 저 모양이지. 어디서 개가 짖나. 아들 하나 못 나와서 소방 맞기 직전인 형님 구한 게 누군데 지금 나한테 년년거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년이래? 싹수 없는 년이 말이야. 뭐 너. 당신이 지금 뭐라고 했더라? 한 번 더 잘 들어.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 둘째 시어머니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내가 처음 시어머니의 가족에 갔을 때 놀라웠어. 아버지는 아내가 3명이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3명의 시어머니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매일 싸움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또 놀라웠어. 아버지는 본처인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노예인 여자까지 2명이나 데려와 함께 살았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갔어. 남편이 1명만 있어도 싸울 수 있는데 왜 3명이나 데리고 살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어. 여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 더 받고 싶어 하는 거 알지? 여자들은 이런 식이야. 질투는 여자를 움직이고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야.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못했어. 그 말은 정말 이상한 소리로 여겨졌어. 시어머니와 둘째 시어머니는 비록 싸웠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어. 예전 사람들이라 아직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는 신랄하게 대하지 않았어. 둘째 시어머니는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잘 지내려고 애썼어.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둘째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쳐야 하는 이유가 명확했어. 우리 어머니를 좀 부탁해.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들 없이 딸만 3명 낳으셨다는 얘기는 할머니께서 어떻게 억지로 엄마를 비난했을지 상상이 가요. 아버지가 둘째랑 셋째 딸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실 때도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죠. 딸만 낳은 죄인이라며 외치던 할머니가 현자의 이야기입니다. 부탁이 있어요. 3명의 신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좋은 분들이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 큰 신우가 불러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둘째 시어머니는 아들 3명을 낳으셨고 저희 시어머니는 딸 3명을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쳤는데도 엄마가 둘째 시어머니 막내 아들을 입양해 내 아들로 키우셨어요. 그런데 둘째 시어머니가 여전히 소란을 피우며 나의 상위가 남편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제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말들에 정말 화가 났어요. 처자인 제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내가 그 소인에게 빨래 떼야 하겠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참 힘든 시기였어요. 아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정말 복잡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력이 좋아서 가정에 여자들도 많고 자식도 다 가능하며 저희 며느리들도 남편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들도 어디서 여자를 하나도 들어올 수 없겠네요. 저는 귀한 딸부잣집 막내딸로서 자랐고 평소에도 말에 직진하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늙은이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자가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남자가 여자를 기쁘게 못해서 여자가 온다는 거겠죠? 그러한 가정이 어떻게 잘 돌아갈까요? 적어도 저희 집의 아들이 나의 남편은 여자를 울리는 바보스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공손하게 행동하며 웃으면서 말했더니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담배만 피신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나를 불러와서 제게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감이 시대가 변했는데도 헛소리하는 것은 지겨움을 느낀 거죠.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와서 장하다고 말했을 때 똑같이 부러지는 거에 동의하며 제 남편도 시아버지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보니 제 남편은 정말로 시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심하게 내게 무엇을 숨겼다고요? 그 사실은 나를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주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이야기지는 싶어숙군이 아빠이야. 그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석군 아빠가 정말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었죠. 정말 충격적이에요. 형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돈이 많던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다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쩌면 골프를 치는 중에 최고의 순간을 보낸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너무 슬프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잘해주던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말해도 너무하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대로 나는 아무도 잡지 않고 왜 나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오와, 형님, 내가 잘못한 게 뭘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큰 벌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우리 아버지가 대신 데려가 버리는 것 같아요. 승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없이 그리워요. 우리 부부를 안 했다인들도 남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지만 그때 친지와 함께 저희 남편을 추모하고 있는데 여자가 장례식에 나타났어요. 엄마, 누가 찾아오셨냐고 엄마가 잠깐 나와보라고 하네요. 나한테 찾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알았어. 엄마가 나가서 확인하고 너는 들어가서 쉬어. 그 여자는 나를 찾는다며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마치 엄마 친구가 대신 온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 다른 곳에 있는 친구들이 와줄 수 없어서 자식을 대신 보냈나 싶어 라고 말했죠.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달려나갔어요. 그 아들의 말에 깨어나 복도를 나가는데 불렀다고 해요. 음악을 자우면서 검정 미니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죠. 나도 그 여자가 눈길을 제대로 안 지는 화환을 보았어요. 그 화환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간단한 내용을 쓰면요. 그쪽에는 무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 잘가 달콩이게 봐서 사고가 정지되었었던데 그게 뭐예요? 그러고 순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뭐를 물어봐야 할지 고민했지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여자에게 누구세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나요. 난 오빠의 여자친구야. 산만 오빠랑 만나던 사람이야. 우리 석윤이 취직할 때 만났으니까 5년 됐나 봐. 오빠가 철저하게 감춘 모양이야. 서언이랑도 언니랑도 같아. 제대로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어. 최면을 거던지는 듯 탁소리로 말하고 있는 그 여자의 선언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고 신랑붙인 가만한 그 여자는 얘기 주제로 유언장을 들이밀어 줬어요. 유언장을 보니 남편의 재산이 다 그 여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작성 시점을 보아하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것 같았어요. 남편의 여인으로 나타난 그 여자는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오빠가 선물로 준 거야? 내가 항상 나에게 선이라 하면서 언니랑 이혼하면 되잖아. 언니라 하면 돼. 나보다 20살 많잖아. 어쨌든 언니랑 이혼하게 되면. 오빠가 지금 이야기한 그 상황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해하려고 하니까 전혀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야기를 이해해 보고자 열심히 읽어볼게요. 고마워요. 제가 그동안 성가시고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쓰인 내용을 읽고 감정을 이해한 후에 짧게 압축하겠습니다. 연희한테 주기 싫어. 오빠한테 듣자 하니까 너같이 무식한 놈이 있었나 봐. 상간녀. 오빠가 싫어하던데 상간녀가 고된 화를 일으키다가 상간녀 머리 잡아들어 끌고 간다. 앞에 사진합니다. 그거로 오빠라고 부르는 인간 얼음을 보고 인사하고 가야 해. 안 그렇게 하면 악한 인간 결국 아버지 모양건으로 가랴. 당신 아이. 어떻게 그래. 나부두를 떨자 아버지께 지자몬이 나와서 물어봐줬어요. 사진 본 이래로 나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모습 아버님부터 자기 따라 안녕 세 분 누구도 아무도 봐줬어요. 미친 듯이 소리 질러 대자. 아이고 서군 엄마야 너 왜 그래. 응 서군 아빠 뭐 한 거야. 막내 어머니 그 인간 아버님 아들이 맞네요. 자식 볼 때는 연희랑 놀리래야. 그러면 인사권 원장만 새롬띄어이 미에 써있더라고. 뭐 아이 아니가 대체 말이야. 서군 아빠 이거 어디야 지금. 얘가 그럼 새꾼 아빠가 천만이랴거야. 천녀는 말이 심하잖아. 무슨 내 대마디요. 저 상간녀 목살을 자꾸 흔들며 내가 아까 나한테 보여준 그 사진들 어른들에게도 보여주라고 했어요. 왜 어른 앞에서 그로 보였다가면 반죽여 딸리 것을 알아서 살리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상변번 배선에서 아들한테 넘겼어요. 아들 함요폰 뺏게 해서는 이 집으로가 나의 아들한 추행을 했다는 거요. 그런 추체하게 되고 넘어질 것을 알아 제가 나서서 했어요. 아이고 정신 가지년 있다. 어머 대가 니지 들어와. 여기는 어디야. 발로 여길로 들어와. 조아곰이 겁 대갈리를 상실한 년이 그런 양 아게를 뚫문 아찍 대가시를 상실했어. 뭐 원장을 들고 와서 어떻게 어디서 방행되곳은 집안어리들은 폰에 들어 위티모를 보고는. 상간녀. 오빠가 싫어하던데 상간녀가 고된 화를 일으키다가 상간녀 머리 잡아들어 끌고 간다. 여기는 어디라고 기어 들어왔냐. 내가 뭐 잘했다고 들어왔냐며 성가신 여자에게 욕을 퍼붓고 사촌 아주버니와 형님은 그 여자를 쫓아내기까지 했죠. 어른들은 제 남편의 영정을 보지 않았어요.
아들도 헷갈려 하는 듯 했죠. 저와 아들은 남편을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우리를 속였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의 가식적인 행동을 본 제 마음속에서는 전하야라고 외쳤어요. 막내 시어머니가 이 사태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리라는 생각이었지만 저의 아들도 그 여자가 보낸 화기를 보고 분노에 눈이 뒤돌았어요. 그는 그녀의 물건을 밟아버리고 그것을 들어가서 장례식장 밖에 버리게 했죠. 그 후 병문안을 하러 온 시어머니와 막내 시어머니와 함께 막내 시어머니는 분노에 휩싸였어요. 둘째 시어머니는 이미 떠나셨고 시어머니와 막내 시어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어린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나도 얼마나 너희 시어머니를 욕했는지 모를까? 내 마음이 맞는 줄 아는 소스 공과 상대를 잘못 건드려도 그만큼 건드리는 법이죠. 아마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맘것이는 알고도 모르고 좋다고 지내고 있어도요. 유 원장한테 한 장만 믿고 말이에요. 저의 가문에 공포심도 없이 절과 시집 식구들 몇몇을 상대로 고소장을 보냈어요. 직접 장례식장 받았나요? 그래, 제가 머리 잡은 것은 인정해야죠. 그건 인정해. 그래도 자기는 원인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어이없었어요. 고소장 받은 사촌과 형님 또한 크게 화났어요. 그는 외도 상대인 능주인이었던 나의 남편을 믿었겠지. 나는 지지 않는 지원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못해 볼 겁니다. 마음속에 놓인 기집이 너무 아이도 없더라.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네, 고소장에 심신적 피해가 많았다고 해. 하지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당연하죠.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야겠다. 상대도 그대로 심사만 받아야 해. 상간녀의 고소장을 받아들일지 않다는 것을 매명했어. 그래도 상대가 절대 좋지 않았던 취할 테니 변호사를 선발하겠다고 하더라. 나도 그럴래. 너가 얼마나 어떻게 해보는지 봐야겠다. 변호사 선임하기로 하고 변호사 끌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만나자고 했어요. 내 믿음이 있는 한복이 있어서요. 우리 첫째와 막내 시댁이 한 가정에서 바라본 호소리가 아닐까요? 두 분 중에 도 무슨 변호사와 운전사들 사람들에 대해 말했어요. 전 언급했던 두 분 시댁 말이에요. 걱정 마요. 건방진 존재 같아. 남자 있다는 집으로 갈 때 분말로 꼭 무리니하세요. 두 분 시어머니는 변호사님들, 그럼 대신 도와주가로 걱정 말이에요. 마음이 덜았죠? 두 분 시댁에 믿음이 있어서 엄마같이 안 갈게, 같이 가야 해. 자라 생각이 든데 되었거든. 엄마 함부로 고집하는 것이 싫어. 기껏 엄마가 따라오면 미련 없으신다. 내가 옆에 있을 때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두 분 시댁내가 밀란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별로 말리기 억측해요. 제 발 뒤로부터 성매매와 대화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아들이 막내 시어머니 아버님이 같은다면 혼자 가서 설득했지 아들 데리아 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오려고 한 것 없다. 커서도 가만 있어야 하잖아. 결국 아빠 그 사람은 자기 눈자색 되는 여자에 대한 걱정을 하나하나 얘기했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청심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나는 상관과 대면할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아이, 그 사람들 중에 내 자식이 있나? 어디서 반말해? 근본이 없어 보여? 남의 남편이랑 노는 건 수준이 바닥이네. 상간녀 변호사는 저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간녀 앞에 시어머니들이 30명의 변호사를 집 앞에 앉혔습니다. 상간녀가 자기 인생이 곧 망해간다고 느끼는 걸 알았습니다. 상간녀의 입술이 떨리는 걸 보면서 제가 당했던 일을 그대로 다시 해주고 싶었습니다. 변호사와 싸우는 거 아니겠어? 너무 재밌겠다. 너가 자초한 일이야? 너 그 유언장 가져왔지? 내봐. 변호사 명수가 뭐해? 실력 있어야지. 우리 변호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야. 유치해 보이네요. 연인이 없고 어떤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관계자에게 유언장을 내놓아 보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상가란 기집애가 제 남편 장례식장에 찾아왔을 때 그때 상간녀가 저한테 우리 오빠가 나한테 준 유언장이라며 여시처럼 보여주었어요. 그때 영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남편의 글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사람과 얼마나 살았나요? 그 기집애가 갖고 있는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헷갈려서 그랬어요. 그때 분명히 유언장을 들고 나올 테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효력이 없는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중에 쓴 대리 필체는 인정되지 않아. 변호사에게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을 들은 변호사들은 절대 걱정할 게 없다 했어요. 상간녀와 대면을 하는 날 상간녀 표정 아주 볼만할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나서서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한 거였어요. 유언장은 자필로 쓰거나 대리인이 쓴 경우 당사자와 함께 공증이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그걸 상간녀는 몰랐던 거죠. 상간녀는 자기 변호사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나한테 준 건데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적은 것인데 오빠 지장까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그리고 뭐 공증 그거 우리 집 CCTV 프로. 그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태학을 생태에 두면 된다면요. 모아야 해요. 상단 여자의 발언에 상단 여자 변호사는 거의 좌절했다. 그리고 제가 선임한 30명의 변호사는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상가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변호사를 닥달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왜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허탈하게 상단 여자를 바라보던 상단 여자 변호사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제가 말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이다. 의뢰인이 혼자 다 말씀하고 변론을 다 하시는데 제가 언제 이야기를 하겠느냐. 아니, 그래도 변호사면 나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란히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요. 정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것 맞아요. 왜 이렇게 변호 능력이 없는지. 적어도 일반 의뢰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변호사인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하십니다. 즉시 상단 여자는 입을 닫았다. 제가 선임한 30명의 변호인들은 제 요청에 따라 상단 여자 언급을 했어요. 상단 여자 소송은 기본이었고 저도 상단 여자와 싸움으로 다 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명백히 여정은 알면서도 모욕적인 것을 적어서 보내는 건 명예훼손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형님에게 모욕을 하고 밀쳤다고 하여 상해죄가 추가되고 제가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망상적인 정도로 세세하게 손해를 주장했죠. 뭐 여러분은 제게 보상을 해야겠죠. 하지만 사죄할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더라고요. 정말 상간녀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재산을 받아야만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었던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죠? 이미 유언장이 썼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상간녀가 그토록 자만심을 했던 그 유언장이 그저 종이 한 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간녀가 저한테 호소하게 된 거예요. 저 언니, 쟤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자식이 구해준 오피스텔이 전부예요. 그게 사준 게 아니라 전세고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네 언니야. 나는 너 같은 것을 동생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이제 와서 병적인 행동 그만하고 돈이나 구하러 가 언니. 그 1000만 원 하고 나면 정말 단칸방에서 살아야 해요. 언니 제발 2번 다시 너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언니 제발 저는 합의금 받고 나면 저 정말로 때 다시 강지도 오이니 네 엄마도 아니야 언니도 아니잖아. 내 가족들에게 가서 말해. 너 먹여 살려달라고. 이제 나는 너 같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안녕히 가요. 최종적으로 상간녀는 돈을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도 상간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까지 말이에요.
인간이 좋은 집으로부터 돈을 얻어내려고 했던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세입자를 찾아줄 수 있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분히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몰라요. 제가 남자를 만나면서 그가 말하는 대로만 듣고 직장마저 그만두고 남자가 죽일 날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하여 그 한마디만 믿고 직장을 모두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저의 남편 말만 믿고 살아보겠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왜 남자의 지갑만 판매하고 살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업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자신이 지급해야 할 돈을 줄여달라고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살볼 돈을 마저 다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모습이 그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대로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 알아야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게 없죠.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죠. 맞죠? 결국 상처난 여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 체득하게 되며 금융적으로 운이 차갈 것입니다. 대출은 물론 금융 상황 아래 고금리 대출에 얽힌 채 돈을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족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은 남편 명의로 된 집이었고 전세금 또한 저가 되찾았습니다. 전세 집주인의 가족으로 남은 오리알은 마치 적에게 원수를 받은 듯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맞는 밈이 없어 나쁜 놈의 자식 같아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무턱대고 남의 제사상을 챙긴다는 말도 못 듣고 밖에서 헛소리를 하는 인생에 낭떠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모른다고 내 한 사람만 귀한 줄 모르는 누가 밖에서 헛짓거리를 하면서 제사상을 챙기겠어? 남편의 아들이 되었다고 할 만큼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니겠어. 형님의 말대로 따르면 맞는 방법인가 이랬는데 그럼 그렇게 하자. 그게 맞는 것 같다. 너도 그런 대로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주기 나름이니까 죄 짓는 마음도 적고. 이어서 시댁에서는 남편이 떠난 후 남편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고 비난하거나 향해 날린 것은 아니지만 그를 나 부르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자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왜 나한테 제사상에서 도움을 청하지 않냐며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고기 피우는 인간이 제사상을 버린다고 할 필요도 없는데 시어머니 두 분은 오히려 남편 유언대로 제가 돈을 받게 해주고 여행을 가라며 돈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절이나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두 분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오는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 유언에서 제사를 하는지와 그것을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꼬리에 대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최근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2달 전에 꿈속에서 나타난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는 골프 옷을 입고 나를 보며 상처 주더니 세상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 눈에 벌떡 뜨였어요. 이렇게 평생을 짜증나게 바꿔가며 어머니들을 고통 주는 걸 봤는데 어찌나 이런 양심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속타는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는데 꿈속에서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태욱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남편과 세상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은 이들이 듣도록 하고 싶었어요. 친구야, 이 말에 처박씨야. 너는 정말 그대로 벌받으며 살았구나. 내가 제사상 차릴 만큼 너에게 고통 주기를 바라면서 너를 진심으로 비난할 거야? 그래. 아들아, 너야 말이야. 정말로 절대로 내 말 마사요. 다른 여자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눈길도 주면 안 된다. 응,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는 엄마에게 솔직히 해야 해. 혹시라도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걸 보인다면 결혼하지 마. 남의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아? 당연하지.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아? 나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할 거야. 절대 안 해. 나는 엄마에게 약속해.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선하고 이쁜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어. 나는 결혼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아들과 예비 며느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고도 너희 아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아들은 내게 자신의 삶을 다 걸고 약속했어. 하지만 아들이 여자를 다시 만났어. 예비 며느리는 참 좋은 아이 같았어. 정말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엄마 걱정 말아줘. 난 오빠가 좋은 사람이고 거짓말 안 할 걸 알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너를 만나니까 더 잘 알게 됐어. 오빠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아. 그러니 우리 결혼 걱정 말고 허락해도 괜찮아.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가 집안 재산을 노리고 아들에게 접근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제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며느리 집안도 아주 재력이 좋았거든요. 오히려 집안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거냐고 할 소리는 제 아들이 들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지 제 며느리가 될 아이들을 만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곧 다다음 달에 있을 거고 정말 긴장돼요. 아무도 안 계셔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사돈댁도 사돈 혼자라면서 같이 입장하고 같이 앉아서 결혼식을 보는 게 좋은 거지 뭐. 은혜 걱정 말고 너희 결혼 준비만 잘 하세요. 문화 차원에서 왜 외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돈이 연락해와서 이야기했어요. 결혼식에 같이 참석하는 게 어떨까요? 서로 의지하고 좋아요. 사돈댁은 어지간히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겪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분을 오시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그런 오지랖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사돈은 아들 결혼식에서 같이 나란히 앉기로 했어요. 저희 시댁 두 분의 시어머니들은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호탕하게 지지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호탕한 사돈도 만나고 똘똘한 며느리도 만나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한 아들과 모든 상황을 다 알고도 제 아들을 믿고 지지해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아휴, 오늘 제 인생 이야기 어땠나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우리 수다 친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못난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인간이 덜 된 모자란 존재들이라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자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